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자 돌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북한이 쳐돌았는지 4일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관련 긴급 통화를 갖고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다양한 대북 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평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정작 문재인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에 휘몰아치던 2016년 11월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법 앞에는 만연히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말이 채널A에 박제되어 지금 내로남불 이중적이다라며 부메랑 쳐맞고 있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을 향해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이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들의 내로남불과 위선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심지어 역겹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퇴근길 한동훈 장관을 뒤쫓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수소경찰서는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장관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등으로 토대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소속 유튜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 잠정 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3호를 내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는 공직자의 동선 파악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스토킹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개 유튜버가 언제부터 기자고 언론이냐? 유튜브 채널 열고 이쁜 여자 스토킹해놓고 취재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냐라며 전국의 스토킹범 유튜브 채널 만들게 하는 소리하네. 기자 호소인 궤변이네. 누군가 유튜브 채널 열고 한 달 넘게 밤에 SUV 차량 끌고 반복적으로 미행하면 다 면죄부 되는 거임? 본인이 원치 않고 위협을 느꼈으면 그게 스토킹이야. 신상 공개해서 재발 방지시키고 강력 처벌해주세요라고 힐난했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 가입자들에 한해서 3,95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좌익 정권 시기인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5조 7,209억 원을 내고 4조 1,245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총 1조 5,964억 원이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누적 적자 3,9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7년 1,10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3,286억 원이었지만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4,394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더 심해졌습니다. 보험료 3,766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공단 부담금 5,27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사를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 기준 5년간 건강보험 수급액이 많은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국적 8명 중 7명이 피부양자였으며 이들 중 3명은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가족 신고였을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요.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인지 되묻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립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지구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 99.1메가와트 규모를 중국계 자본에 넘기고 이 과정에 투자금의 7,400배 폭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더지오드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한공사 주도풍력발전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천만 달러 약 70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태국 기업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천만 원인 더지오드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드의 지분은 주식회사 새만금 해상풍력이 44%,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주식회사 LT삼보가 10%, 주식회사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대 주주인 주식회사 새만금 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 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 역시 S교수와 일가, 즉 형, 동생, 아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사실상 S교수와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더지오드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입니다. 특히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총 1조 2천억 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 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회사 소유권 이전 계약이 최종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 용역을 맡은 S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의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한 달에 4회 이상 꾸준히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